병든 나보다 여행이 더 좋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날 이후 젓가락은 자주 멈췄고 말끝은 자꾸 떨렸다. 나는 이춘자 73. 관절이 성한 데가 없고 심장 약도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이면 무릎이 먼저 깨어나고 저녁이면 허리가 먼저 누웠다.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숨이 가빴고 혼자 목욕탕에 가는 것도 이제는 두려웠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아들 민수가 챙겨주고 며느리 수진이 옆에 있으니까. 수진은 성실한 아이였다. 병원 진료 날마다 같이 오고 나 대신 굽은 허리를 펼치듯 집안일도 도맡았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내가 먹기 편하게 반찬을 잘게 썰어주었다. 약 봉지마다 시간을 적어 붙여놓고 내가 깜빡할까봐 알람까지 맞춰놓았다. 병원에 가면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오가고 택시를 잡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 수진이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흘리듯 들은 한마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민수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당신도 좀 쉬어야지.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민수가 대답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병든 나보다 여행이 더 좋다는 거냐?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 내 오래된 외로움과 두려움을 흔들었다.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다면,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면, 수지는 더 자유로웠을까? 민수는 더 편했을까? 아침이 왔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국을 떠주고 반찬을 가까이 밀어주었지만 나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가 어제 한 말이 자꾸 맴돌았다. 그 말은 수진에게 한 말이었지만 내 귀엔 다르게 들렸다. 내버려두라. 엄마는 이제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다 챙길 순 없어. 그렇게 들렸다. 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부터 나는 말을 아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응, 그래, 괜찮아. 그뿐이었다. 수진이 병원 갈 날을 물어도 알았어. 하고 끝냈다. 민수가 저녁 메뉴를 물어도 아무거나 하고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입을 다물수록 가슴속 응어리는 더 커졌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민수는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았다. 젊은 날의 나, 아이들을 안고 있는 나, 시댁 마루에 앉아 있는 나. 그때도 나는 참았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들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은 뒷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며느리에게 똑같은 짐이 되어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더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또 침묵이 흘렀다. 수저 소리만 작게 울렸다. 나는 반찬을 집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도 신문에서 눈을 뗐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빴다. 심장약을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일어나기 싫었다. 그냥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말이 짐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부담이 되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다. 며칠 뒤 수지는 방 청소를 하다 내 장롱에서 낡은 스카프를 꺼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오래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다. 30살 생일 선물이었다. 그때는 참 좋았다. 목에 두르면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색이 바래고 구석이 해졌다. 어머니, 이건 색이 참 곱네요. 수진이 스카프를 펼치며 말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골치 아픈 색이지.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렇군요.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접어 장롱에 넣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카프가 미운 건 아니었다. 수진이 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 밥상 위에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말수는 줄고 숟가락 소리만 길어졌다. 나는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요즘 사람들은 집보다 밖으로만 돌지.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해. 사실을 말한 건데. 나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을 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 집안일이 먼저고 시댁 식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자기였지.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수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수진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후회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왜 자꾸 가시돋친 말만 나오는 걸까? 하지만 사과는 하지 못했다. 사과를 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 외로움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람 마음은 말을 타고 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나오는 말은 다르다. 고맙다.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가시뿐이었다. 나는 질투를 했다. 온전히 나를 향하던 정성이 어딘가로 떠나는 게 두려웠다. 수진이 여행을 간다는 건 나를 떠난다는 뜻 같았다. 그리고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을 수진도 쉬고 있을까? 나를 보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두려움을 했다. 혼자 남을까봐. 하루가 유난히 길어질까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수진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햇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수진이랑 같이 가세요.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그러지 마시고. 괜찮다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나는 방에서 나왔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수진이 출근했는지 집은 조용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기계처럼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고 또 넣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아팠다. 그냥 두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구경꾼이 되었을까? 저녁이 되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 병원 안 가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다음에 갈게. 다음 주면 약이 떨어져요.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뭐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근도 많고 엄마 병원 모시고 집안일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힘드신 거 알아요. 아프신 것도 알고. 그런데 수진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숨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나는 아프잖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다. 얼마나 비참한 말인가. 얼마나 약한 말인가.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디오북 대본 마이너스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챕터 1.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병든 나보다 여행이 더 좋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날 이후 젓가락은 자주 멈췄고 말끝은 자꾸 떨렸다. 나는 이춘자 73. 관절이 성한 데가 없고 심장 약도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이면 무릎이 먼저 깨어나고 저녁이면 허리가 먼저 누웠다.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숨이 가빴고 혼자 목욕탕에 가는 것도 이제는 두려웠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아들 민수가 챙겨주고 며느리 수진이 옆에 있으니까. 수진은 성실한 아이였다. 병원 진료 날마다 같이 오고 나 대신 굽은 허리를 펼치듯 집안일도 도맡았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내가 먹기 편하게 반찬을 잘게 썰어주었다.
약 봉지마다 시간을 적어 붙여놓고 내가 깜빡할까봐 알람까지 맞춰 놓았다. 병원에 가면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오가고 택시를 잡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 수진이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흘리듯 들은 한마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민수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당신도 좀 쉬어야지.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민수가 대답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병든 나보다 여행이 더 좋다는 거냐?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 내 오래된 외로움과 두려움을 흔들었다.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다면,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면, 수지는 더 자유로웠을까? 민수는 더 편했을까? 아침이 왔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국을 떠주고 반찬을 가까이 밀어주었지만 나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가 어제 한 말이 자꾸 맴돌았다. 그 말은 수진에게 한 말이었지만 내 귀엔 다르게 들렸다. 내버려두라. 엄마는 이제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다 챙길 순 없어. 그렇게 들렸다. 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부터 나는 말을 아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응, 그래, 괜찮아. 그뿐이었다. 수진이 병원 갈 날을 물어도 알았어. 하고 끝냈다. 민수가 저녁 메뉴를 물어도 아무거나 하고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입을 다물수록 가슴속 응어리는 더 커졌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민수는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았다. 젊은 날의 나, 아이들을 안고 있는 나, 시댁 마루에 앉아 있는 나. 그때도 나는 참았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들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은 뒷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며느리에게 똑같은 짐이 되어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더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또 침묵이 흘렀다. 수저 소리만 작게 울렸다. 나는 반찬을 집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도 신문에서 눈을 뗐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빴다. 심장약을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일어나기 싫었다. 그냥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말이 짐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부담이 되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다. 챕터 2. 말로는 닿지 않는 거리. 며칠 뒤 수지는 방 청소를 하다 내 장롱에서 낡은 스카프를 꺼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오래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다. 30살 생일 선물이었다. 그때는 참 좋았다. 목에 두르면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색이 바래고 구석이 해졌다. 어머니, 이건 색이 참 곱네요. 수진이 스카프를 펼치며 말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골치 아픈 색이지.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렇군요.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접어 장롱에 넣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카프가 미운 건 아니었다. 수진이 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 밥상 위에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말수는 줄고 숟가락 소리만 길어졌다. 나는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요즘 사람들은 집보다 밖으로만 돌지.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해. 사실을 말한 건데. 나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을 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 집안일이 먼저고 시댁 식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자기였지.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수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수진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후회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왜 자꾸 가시돋친 말만 나오는 걸까? 하지만 사과는 하지 못했다. 사과를 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 외로움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람 마음은 말을 타고 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나오는 말은 다르다. 고맙다.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가시뿐이었다. 나는 질투를 했다. 온전히 나를 향하던 정성이 어딘가로 떠나는 게 두려웠다. 수진이 여행을 간다는 건 나를 떠난다는 뜻 같았다. 그리고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을 수진도 쉬고 있을까? 나를 보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두려움을 했다. 혼자 남을까봐. 하루가 유난히 길어질까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수진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햇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수진이랑 같이 가세요.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그러지 마시고. 괜찮다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나는 방에서 나왔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수진이 출근했는지 집은 조용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기계처럼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고 또 넣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아팠다. 그냥 두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구경꾼이 되었을까? 저녁이 되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 병원 안 가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다음에 갈게. 다음 주면 약이 떨어져요.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뭐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근도 많고 엄마 병원 모시고 집안일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힘드신 거 알아요. 아프신 것도 알고. 그런데 수진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숨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나는 아프잖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다. 얼마나 비참한 말인가. 얼마나 약한 말인가.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챕터 3. 진실은 옆방에서 들린다. 정기 검진 날이 왔다. 나는 수진에게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결국 나는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창밖 풍경만 지나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진은 접수를 하고 대기표를 뽑고 나를 의자에 앉혔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약 처방받아 올게요. 응. 수진이 사라졌다. 나는 혼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옆 의자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며느님, 오늘도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대요. 정말요? 또요? 어머니 모시느라 휴가도 다 반납했다더라. 이번엔 꼭 쉬라고 했대요. 나는 귀를 세웠다. 그 며느님, 혹시 수진? 맞아요. 지난주에도 밤새 여기 있었잖아요. 어머니 수술 대기하시느라. 수술이요? 큰 수술이었어요? 아니요, 작은 거였는데. 그래도 며느님이 밤새 못 주무시고 기다렸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난주? 수술? 나는 지난주에 수술 같은 거 안 했는데. 아, 잠깐. 내시경 검사. 그때 수진이 따라왔었다. 나는 금방 끝날 거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수지는 끝까지 기다렸던 거였나? 밤새? 그 며느님 정말 착해요. 어머니한테 화도 한 번 안 내고.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일어나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 밤새 기다렸다고? 휴가를 반납했다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수진에게 가시돋친 말만 했다. 진료가 끝나고 수진이 처방전을 들고 왔다. 어머니, 약 받으러 가요. 응. 나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약국으로 갔다. 약을 받는 동안 나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피곤한 얼굴,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억지 웃음 같았다. 수진아, 내 어머니, 너 많이 힘들지? 수진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간신히 꺼냈다. 제가 뭘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있어.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약국 직원이 약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회계창구에 전화를 했다. 저 이춘자인데요. 지난달 검사비 얼마였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다. 아, 지난달 검사비요? 보호자분이 선결제 하셨어요. 선결제요? 네. 이번 달 약값도 미리 내셨고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 미리 냈다고?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저녁 때 식탁 위에 작은 봉투가 있었다. 노란색 편지 봉투.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머니, 다음 주 이틀만 친구랑 바다 보러 다녀와도 될까요? 돌아와서 더 잘 돌볼게요. 미안해요. 수진. 나는 봉투를 쥔 채 말문이 막혔다. 여행이 아니라 숨고르기였구나. 수진은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려던 거였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그날 늦은 밤 나는 수진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똑똑.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고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네, 물론이죠.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수진도 다시 침대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거 받았어. 수진이 봉투를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내가 내 말을 오해했구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써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아니, 내 말부터 들어봐.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내가 날 떠나는 줄 알았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여행 간다는 게 날 버리고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화가 났어. 겁도 났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아.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저도 버텨보려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찾아보고 밤엔 다리에 연고도 발라드리고 웃으면서 모시려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텅 비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많아지고 밤에는 잠도 안 왔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하루 이틀만 받아보고 숨 쉬고 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 같아서 더 미안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건가 싶었어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욕심이 아니야. 내가 쉬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수진아. 나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도 내 나이대가 있었어. 수진이 눈물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나도 시어머니를 모셨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나는 옛날을 떠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숨이 막혔어. 하늘이 보고 싶었어. 수진이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한 번은 애들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 1시간만 바람 쐬고 오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 어딜 나갔다 오느냐고, 집안일은 누가 하느냐고. 어머니, 나는 그때 울었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 나는 눈을 떴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나도 언젠가 늙으면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숨 쉴 시간은 줘야지.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어. 미안하다. 어머니, 아니에요. 미안하다, 수진아. 나는 수진을 안았다. 수진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울면서 안으면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한참 후 나는 수진을 놓고 말했다. 다녀와라. 어머니, 바다 보고 바람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돌아오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기다릴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수진이 다시 울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운 건 나야. 너를 이해 못해줘서 미안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마음이 가벼웠다. 수진도 옆방에서 편히 잤으리라.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민수가 신기한 듯 우리를 보았다. 엄마, 수진이랑 화해했어요? 화해라니. 원래 싸운 적도 없어. 나는 시치미를 뗐다. 수진이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잘 먹을게.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오늘은 맛있었다. 정말로 맛있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집에 우리 둘만 남았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나는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그릇 부딪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가 편안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여행 언제 가니? 다음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 그럼 이틀 자고 오는 거네. 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알았어. 민수한테도 말했니? 네,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래. 잘했어. 설거지를 다 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차를 마셨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여행 갔다 와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 많이 찍어와. 바다 사진이랑 맛있는 음식 사진도요. 응, 보고 싶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젊은 날 쓰던 일기. 페이지를 넘기며 옛날을 떠올렸다. 시집살이 하던 날들, 아이들 키우던 날들, 남편과 싸우던 날들, 시어머니 눈치 보던 날들. 그 속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나는 참았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을 들어 밑에 한 줄 더 썼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다. 금요일이 왔다. 수진이 짐을 꾸렸다. 작은 가방 하나.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약은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가. 수진이 나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수진을 안았다. 수진이 집을 나섰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수진. 가방을 든 그 모습이 어쩐지 가볍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집이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틀 후면 수진이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 웃을 테니까.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셨다. 오늘의 차는 유난히 따뜻했다. 토요일 나는 혼자 집에서 지냈다. 민수는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에 올게요. 괜찮아. 가봐. 혼자 남았지만 나는 괜찮았다.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었다.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 동백아가씨, 비 내리는 호남선. 나는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점심은 수진이 만들어둔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다.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낮잠을 잤다. 깊은 잠이었다. 꿈을 꿨다. 수진이 바닷가를 걷는 꿈. 햇살이 밝고 바람이 불고 수진이 웃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생각했다. 잘했구나. 보내주길 잘했구나. 저녁에 민수가 왔다. 치킨을 사들고. 엄마, 오늘은 치킨 먹어요. 치킨? 나는 소화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순살로 샀어요. 우리는 함께 치킨을 먹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수진한테 연락 왔어요. 바다 너무 좋대요. 그래. 사진 찍었대? 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다. 민수가 웃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나도 웃었다. 내가 그렇게 보이니 다행이다. 엄마, 수진이랑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화해가 아니라 이해를 한 거지. 어머니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수진이도 나도 둘 다 이해를 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이해가 제일 중요해. 밤이 깊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별도 많았다. 수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보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일요일 저녁 수진이 돌아왔다. 문이 열리고
화난 얼굴에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내게 작은 유리병을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뭐니? 바다 냄새요. 나는 유리병을 열었다. 정말 바다 냄새가 났다. 짭짤하고 시원하고. 어머니,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 듣고 모래사장 걸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랬구나.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 웃고 있는 수진.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니. 보내주셔서. 내가 고맙지. 잘 쉬고 왔니? 네. 덕분에 다시 힘이 났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말고. 아니에요. 이제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의 손을 쥐었다. 우리 약속하자. 약속이요? 응. 나는 내 상태를 솔직히 말하기.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지칠 때 솔직히 말하기.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 꼭 말하기. 네, 어머니. 민수도 돌봄 일정을 나눠 갖기. 너만 다 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봄이 왔다. 창밖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해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밖에 나가실래요? 밖에? 네. 근처 호수공원이요. 거기 벚꽃이 폈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밖에 나가는 게 오래간만이었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차로 갈 거고 돗자리 펴고 잠깐만 있다 올게요. 민수도 가니? 네. 민수 오빠도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준비를 했다. 수진이 도시락을 쌌다. 김밥, 과일, 음료수. 민수가 돗자리와 방석을 챙겼다. 나는 모자를 썼다. 오래된 모자였지만 오늘따라 괜찮아 보였다. 차를 타고 호수공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호숫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를 펴고 방석을 깔고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다. 나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예쁘네. 민수가 김밥을 꺼냈다. 엄마, 드세요. 응. 고맙다. 우리는 김밥을 먹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여행이 좋아요? 나는 수진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응, 좋다. 정말요? 응,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더 좋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울지 마. 좋은 날인데. 네. 수진이 눈물을 닦고 웃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호수를 바라보고 벚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수가 사진을 찍었다. 엄마, 수진이랑 같이 찍어요. 사진? 네. 오늘 기념으로요. 나는 수진과 나란히 앉았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어머니,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내게 보여줬다. 화면 속에 우리가 웃고 있었다. 나도 수진도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응, 우리 둘 다 예쁘네. 수진이 내 팔을 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다시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였다.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어머니, 응? 앞으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래, 자주 나오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좋아. 약속이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다. 부드럽고 가벼웠다. 봄이 왔네. 네, 봄이 왔어요. 좋은 계절이야, 봄은. 네, 저도 봄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 있었다.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우리도 짐을 쌌다. 돗자리를 개고 쓰레기를 챙기고 차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풍경들, 상점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수진아, 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다. 저도요 어머니. 고맙다. 데려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나는 오늘을 떠올렸다. 벚꽃, 호수, 김밥, 웃음. 그리고 수진과 민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외롭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내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그들을 사랑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도 나는 웃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내 상태를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무릎이 아파.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병원 가기 싫어. 수진도 솔직해졌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친구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요즘 제가 좀 지쳐요. 민수도 변했다. 캘린더를 만들어 돌봄 일정을 나눴다. 이번 주 병원은 내가 모실게요. 다음 주 장보기는 내가 할게요. 저녁은 우리가 번갈아 준비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말다툼도 했고 오해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금방 이야기를 나눴고 금방 풀었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다시 호수공원에 갔다. 이번에는 연꽃을 보러. 가을이 왔다. 우리는 산에 갔다. 단풍을 보러. 겨울이 왔다. 우리는 집에서 군고구마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우리도 조금씩 바뀌었다. 더 편해졌고, 더 솔직해졌고, 더 행복해졌다. 어느 봄날 수진이 또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제주도. 어머니, 다녀와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와. 걱정 안 하세요? 걱정은 무슨. 너도 숨 쉬어야지. 수진이 나를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나지. 내 옆에 있어줘서. 수진은 사흘 후 돌아왔다. 제주도 사진을 잔뜩 들고 우리는 밤새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바다가 정말 파랬어요. 그랬구나.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엔 어머니도 같이 가요. 나는 웃었다. 내가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 그럼 근처에서 바다만 봐요. 그것도 좋잖아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우리는 약속했다. 언젠가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기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함께할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었다. 내 사람과 같은 풍경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글고 아름다웠다. 저 달을 수진도 보고 있을까? 민수도 보고 있을까? 나는 다시 일기장에 썼다. 돌봄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은 잠깐의 바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날의 한마디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 되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도 나는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수진과 민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잠. 사람 마음은 때로 같은 길을 걸어도 서로 다른 풍경을 봅니다. 나는 며느리의 한마디가 상처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말은 사실 우리 둘 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작은 숨고르기였습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함께 버텨주는 사랑이었죠. 이제 나는 압니다. 여행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감동을 이어주는 힘입니다.